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3일 저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추미애 사변에 뛰어든 문 대통령,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를 해드렸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내일이죠. 12월 4일에 있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사람으로 법무부 차관이 뭐 규정이 돼 있거든요. 물론 뭐 꼭 법무부 차관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상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차관을 문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사실은 결국 징계위원장을 임명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제가 뛰어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문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징계에 나섰다, 이런 이제 언론의 평가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상황을 호도하려고 이런저런 꼼수를 피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이 보니까 통화를 했더군요. 통화를 해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아마 추미애 장관이 직접 문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이루어진 인사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발탁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징계위원장으로는 임명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 거기에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3명, 이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당연직은 장관과 차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관은 근데 징계 청구권자니까 그 회의에 참석을 못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이 돼야 되는 건 뭐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고 징계위원장이 될 사람을 자기가 지목을 해가면서, 더군다나 12월 4일이면 아니 2일날 그 사표가 수리가 됐는데 4일이면 이틀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뭐 아파트 2채가 강남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아주 금기시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왔던 사람들인데, 이건 뭐 얼마나 급했든지 그런 걸 그냥 검증도 안 하고 그냥 임명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와서는 이제 이 사람 그럼 징계위원장으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 대통령이 직접 징계위원장,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장을 임명했다, 이 논란에서는 피해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징계위원장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징계위원회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럼 징계위원장이 이제 누가 할까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임명한 검사나 아니면 검사 2명 중에 1명 위촉한, 그 다음에 본인이 위촉한 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외부 사람 셋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징계위원 명단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장만 공개가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징계위원장을 그 검사나 아니면 외부 사람이 맡는다면 징계위원장은 최소한 징계위원장은 공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맡으려고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문 대통령은 내가 뭐 때렸는데, 누굴 때렸는데 뭐 그냥 죽을 정도로 때리진 않았다, 요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중에 죽었거든요. 근데 아이고 나는 그냥 살짝 때렸는데,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지금 분치를 하고 있다,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일반 국민들한테는 내가 징계위원장을 임명한 게 아니야, 뭐 임명한 게 아닙니까, 그게 그 소리지.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이 이용구 신임 차관은요, 월성원전 폐쇄의 주역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인재 변호인 선임했죠.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것이 결국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보고서 조작, 이 부분을 대전지검이 수사를 하니까,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그 구속영장 청구가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서둘러서 직무정지를 했다는 게 정설인데, 윤석열 총장이 어제더군요. 어제 그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 들어가겠죠.
그 원전 관련 파일 444개를 지웠다는 그 사람들, 산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청와대의 황당한 얘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징계위원회는 철저히 추미애 장관의 영역이다. 그 다음에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안을 대통령이 수위를 조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결국 장관 제청안을 대통령은 그대로 제거할 수밖에 없기에 윤 총장 징계 등을 두고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주장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잘 선뜻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냐면 검사징계법 제32조에 보면요. 검사의 해임, 면직, 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해석해서 지금 청와대는 해석도 아니죠. 그대로 이걸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다. 조정하거나 아니면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다고 보십니까? 헌법에 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장관들 임명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총리가 제청하면 그거는 바꾸지도 못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지금 국민들 상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 호도, 왜곡, 그 다음에 거짓입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이 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을까? 그거는 바로 아니야,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어. 아니, 대통령의 하급자입니까? 응?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듯이 대통령이 뭐 법무부 장관의 부하입니까? 응?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장관은 국무총리가 제청하면 대통령은 그대로 따라야 되겠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국민들한테 이 국면을 벗어나서 이게 왜 그러느냐. 결국 본인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겁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국민들 앞에 지금 내놓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청와대 관계자가 또 2일날 연합뉴스 기자하고 통화를 한 것으로 해서 연합뉴스가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거는 중앙일보하고 통화를 한 거고요. 그 전에는 또 딴 데랑 통화를 한 거고 이거는 연합뉴스하고 통화를 한 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 관계자가 연합뉴스 기자의 전화를 또는 누구의 기자의 전화를 받아주는 것은 대개 전화 뭐 그렇게 자주 안 받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할 말이 있을 때는 꼭 전화를 통해서 자기들이 할 말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온 언론에 다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화를 해서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 막 설명을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설명들이 앞뒤가 맞질 않거나 아니면은 상황 호도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연합뉴스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당하게 개최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따져보죠. 뭐 문 대통령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 수 있죠. 근데 따져보죠. 징계위원회가 과연 공정하냐? 우선 징계위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겁니다. 물론 본인은 회의에 참석은 안 합니다만은 징계를 청구한 겁니다. 이게 공정한 겁니까? 자기가 징계위원장인데. 법에는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 원전 수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무정지를 했던 것이고 그와 관련한 것이 징계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전 경제성 조작, 이거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변호인을 했던 사람을 징계위원으로 넣는 것, 이게 공정한 겁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따지면 징계위원이 장관, 차관 빼면 5명인데 그 5명을 모두 징계 청구권자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것, 이게 과연 공정한 겁니까? 그럼 징계 청구권자의 뜻에 따라서 결국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공정한 거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공정의 개념이 이런 것이냐 하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투명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명하려면 자, 징계위원회 징계 청구 이유가 뭐다 하는 거 하고, 그건 뭐 대략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징계위원이 누구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의 결정 과정, 이런 게 드러나야 투명한 겁니다. 그런데 자, 지금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뭐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이 직무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없죠? 투명한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징계위원이 누구냐?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기피 신청이나 제척 신청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 거기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이게 투명한 겁니까? 그 다음에 징계 결정이야 이제 뭐 해임, 면직 뭐 이런 거 나중에 발표를 하겠죠. 그러나 그 결정 과정은 공개 안 할 거거든요. 이게 투명한 겁니까?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정당하게 개최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당하게라는 거는 글쎄 뭐 정당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직무정지의 사유로 꼽았던 6가지 이 부분에 관해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자, 이 본안 부분에 관한 이 6가지 사유가 사실관계가 뒷받침이 안 된다. 그러면서 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렇게 공정, 투명, 정당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이거와 완전히 반대의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문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면서 나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청와대 관계자가.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이죠.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취를 분명히 해라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이낙연 대표 등 김태년 원내대표도요.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어제는요. 그 얘기가 쏙 빠졌습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는 법무부에서 이제 그건 뭐 해임이나 면직으로 될 것으로 자기네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아마 그런 일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쏙 빠지고 어제는 계속해서 검찰개혁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하는 게 곧 검찰개혁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선전선동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역해서도 거역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태년 원내대표 등 이 지도부에서 어제 하루 동안 검찰 최고위원회의 했는데 그 하루 동안 검찰개혁 얘기만 무려 16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그저께까지만 해도 했었는데 이게 얼마나 얄팍한 수입니까? 근데 어제는 검찰개혁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아니면 지지층이나 아니면 국민들 일부는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일환인가? 물론 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상황을 자꾸 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여권, 이거는 곧 제가 제목에 달았듯이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상황을 분칠하거나 그에 대한 역풍 같은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역풍을 줄여보고자 이 사람들이 참 바쁘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자기들 일부 지지층 빼놓고서는 우리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꿰뚫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분칠을 해도 그 분칠 속에 있는 민낯, 그것을 지금 보고 있다. 그거는 바로 우리 사회에 아직도 법원이나 법무부 감찰위원회나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법무부 감찰위원회나 이런 사람들도 추미애 장관의 그 위법 부당한 공세,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세, 이 부분에 관해서 적어도 양심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징계위원들이 누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들이 과연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의 뜻대로 양심을 팔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도 꽤 주목되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